좋아요, 구독.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섹터 먼저 알아볼게요. 디스플레이와 또 장비 쪽인데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장기간 침체를 지난 이후에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업황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네. 반도체도 둘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 지난 5월 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수출을 했는지 데이터를 내놓았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둘 다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모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장비 업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찾아보면 반도체 장비주라고 하는 기업들 중에서 디스플레이 장비도 같이 하는 기업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특징적으로 거래가 많이 들어온 기업 중에서 실제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ENG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000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좀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밀릴 땐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중국향 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죠. 오늘도 반도체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선익 시스템이 예전에 쭉 끌어오다가 최근에는 약하지만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스플레이 쪽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디스플레이 업체들,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 기업들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올해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지금 시작이 됐지만 유로라는 축구 경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TV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OLED TV 출하량이 7분기 만에 상승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OLED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서도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AI라고 하는 큰 트렌드 아래서 네.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큰 성장을 보였죠. 근데 반도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IT 전자 부품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LG전자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엮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뭐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는 OLED 쪽에서 이제 뭐 핵심 부품인 FMM에 대한 뭐 생산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FOUP라고 해서 요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 자체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는 오늘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2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20배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아직은 적어요. 공격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현재 17,14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 17,140원 이하에서 16,500원 사이 이제 밴드를 잡아가지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밴드를 잡아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3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 디바이스 ENG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의 섹터와 그리고 종목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섹터가 이제 자동차 쪽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안에서 네. 이제 이사님께서는 말씀을 짚어주실 때도 기아 쪽을 매력적으로 보셨습니다. 기아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난 3월 이후로 다시 또 고가를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진단을 해볼까요? 네,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운수장비 업종에만 1,700억 매수, 시장이 지금 1,000억 팔고 있는데 1,700억을 운수장비 업종에 사고 있다면 이걸 제외하면 한 2,000억 넘게 팔고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기아에만 지금 한 600억 이상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아가 지금 PER 측면에서는 5배. 그러니까 현대차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6배가 넘었는데 기아는 아직 다 5배 수준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EV3가 나왔는데 뭐 국내에서는 또 이게 뭐 비싸다 뭐 말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정도 가격대를 유럽에 내놓으면 지금 경쟁 가능한 차가 과연 있나 싶은 거죠. 르노의 지금 르노5 같은 것들이 과거 이제 복고 바람을 타고 뭐 나와서 좋은 가격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국의 견제로 인해서 중국 전기차 가격이 비싸지고 근데 르노5는 나왔지만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은 3만 유로 이상의 가격이니까 지금 EV3가 적절한 가격에 유럽으로 간다면 과거 시드가 판매량을 엄청 늘리면서 스포티지와 더불어서 양대 축을 이뤘던 것처럼 전기차 측면에서는 뭔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죠. 거기다가 하이브리드를 또 현대차보다 못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전체적인 전기차 전환 속도나 뭐 현대차에 비해서 전혀 나쁜 게 없는데 인도 IPO 정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현대차를 이기긴 힘들겠지만 현대차랑 밸류를 맞출 가능성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기아를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쫓아 사시면 기아도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12만 원 이하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원래 한 13만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현대차의 밸류 상승으로 인해서 그 밸류를 맞춘다면 기아도 조금 올릴 필요가 있겠죠.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하고 손절 가격은 1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